대부분의 특히 이 방송을 청취하는 그런 우리 학생이라면 적어도 나는 그냥 내 남은 인생을 대충 그냥 되는 만큼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가지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로 저도 지금 현재는 교육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나보면 가장 힘든 시기가 그 학창 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이 또 우리 많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혹시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아쉽거나 후회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네, 몇 번 있는데 솔직히 가장 이제 후회되는 순간은 좀 의외시겠지만 대학 시절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굉장히 좀 풀어지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좀 해방감도 즐기고 또 일부러라도 좀 나태하고 고등학교 때 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1학년 정도에는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고 미팅도 하고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좋았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이래도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시절을 즐기는 게 오히려 더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계속 그렇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학업이나 이런 거에선 좀 좋은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고 그냥 막연하게 나의 전공이 이거하고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계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나름 방황의 시기가 있었던 것 그리고 그때 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좀 더 도전적이고 치열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그게 늘 저한테는 약간의 찝찝함으로 남는 거죠. 그때 내가 조금 더 철저하게 치열하게 삶을 살았다라면은 지금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인가 그런 찝찝함이 저한테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제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봤었을 때는 그때 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우지 못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이제 한켠에 좀 공허함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걸 왜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 시도하지 않았을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그런 시도를 안 했던 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이후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에 좀 애를 쓰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굉장한 그런 노력을 하게 마련인데 그걸 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저한테는 조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면 지금의 저가 없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기억할 만한 제 인생에서 힘든 시기가 몇 번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이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밝았구나.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 또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또는 공부를 해야겠지. 라면서 이제 하루를 보냅니다. 정신없이 보내겠죠. 실제로 하루가 시작되면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난 후에 자리에 자기 위해서 눕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안도의 마음을 가지죠. 그래도 오늘 내가 하루를 잘 보냈구나. 이제 또 잘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간혹은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그런 시간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또 그 일이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에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는 제가 그 일을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런 제 인생의 사건이 한 몇 번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예전에 그 나태했던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때 그 나태함을 그래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게 다행이고, 지금 살아가면서도 제가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 시절을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대학생활이 달라졌을까요? 좀 더 도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이제 그때 이렇게 국외로 공부를 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외면했던 거죠.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죠. 언어적인 장벽도 있고 생활도 그렇고 뭐 부모님과도 떨어져야 되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 뭐 이런 것들과 다 멀어져야 되고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웬만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고 나는 이 정도면 이제 남은 인생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고도화된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어느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 삶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은 더 여건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뭔가 지금 해놓은 걸 가지고 남은 인생이 보장된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제가 좀 더 저의 그 능력을 더 발휘하고 극한에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까? 그건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허전함, 좀 찝찝함 이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보장되는 것도 없고 노력해도 이루기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뭔가 눈앞의 걸 치열하게 한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 점도 사실 저도 늘 고민하는 건데, 그러면 왜 열심히 해야 되는가? 왜 치열하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돈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걸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큰 돈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좀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뜬금없지만 저한테 엄청나게 큰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많이 생겼다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좋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사고 평소에 사지 못했던 것들 막 사러 다니고 이사도 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남는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한 걱정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 자체가 그런 나의 치열함을 가져오는 그런 목표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돈이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사례를 보면 우리 테슬라 만든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한 20년 정도 전에 페이팔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굉장한 거부가 됩니다. 이미 그때 젊은 나이에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됩니다. 보통 수천억 정도 벌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남은 인생 쓰면서 가면 되니까 그냥 좋은 일이나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더 여기서 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죠. 테슬라도 만들고 스페이스X도 만들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를 만들었다가 그 모델 3 양산 자동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거의 그 투자했던 금액을 다 날릴 뻔한 그런 위기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진 않다. 아, 이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즐기고 있구나. 자기의 그 인생의 족적, 마일스톤을 남기기 위한 그런 과정이구나. 자기의 능력 한계치를 시험을 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죠. 그걸 했을 때 그때 그 느낌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 힘든 과정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 그 해방감, 그런 거에 중독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어차피 그런 경험을 할 거라면 좀 일찍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찍 하면 그 경험을 토대로 더 큰 경험,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그걸 너무 뒤에 가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창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압니다만, 또 이 시기를 그렇게 현명하게 치열하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면 훨씬 더 나중에 긴 세월이 흐르면 훨씬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그런 과정을 좀 즐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냥 전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살고 네.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건 저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제 한계치를 다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기뻤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나는 후회 없이 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별로 안 했는데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약간 찜찜하죠, 속으로.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좀 좋지 못했다? 저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또 다음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조언을 해주나요?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할 때 하고 놀 땐 놀고. 사실 제가 그런 구분이 좀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좀 그때 거기서 몰두해서 최선을 다해서 놀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걸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허송세월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면은 뽕을 뽑아야죠. 그래서 놀 때도 정말 한번 갈 때까지 한번 해보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끝이 안 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쳐야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기왕 그렇게 됐으면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거죠. 그래도 그런 시기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그걸 계기 삼아서 다시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회복하는 그런 또 경험을 하면서 제 인생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열하게 놀았던 그 시기는 어떤 도움이 됐나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그때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술도 정말 많이 마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쪽으로 가면 좀 곤란하겠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뭔가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저로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에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생 때 후회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거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잘하는 친구들과는 좀 격차가 많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원래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나하고 뭔가 좀 다른가 보다. 걔네들은 태생이 나랑은 다른 애들인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 친구들이 저보다 앞서 있는 거에 대해서 저만의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무리 해도 걔한테는 안 돼. 왜냐면 걔는
원래 잘하는 애야. 걔는 태어나기를 원래 잘하는 애들이지. 걔가 그 정도 하는 건 너무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의 한계치를, 이 리밋을, 상한선을 딱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난 아무리 해도 걔만큼은 안 될 거다. 그러다가 제가 각성을 해서 나중에 저도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한 3학년, 1년 정도. 그때는 뭐 누구를 보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자신의 한번 그 한계치를 시험해보고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후회 없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 어느 순간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비슷한 그런 레벨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후회를 했죠. 아, 내가 그때 그 친구들은 굉장히 나랑 다르네. 뭐 약간 느낌은 외계인? 다른 세상에 있는 애들이라고 뭐 우리 흔히 이런 표현하죠. 넘사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뭐 저도 하다 보니까 아, 그 친구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 친구들도 보통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서울대 가는 애들은 이미 정해져 있구나. 이미 정해져 있어. 벌써 결정이 나 있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한정을 지었던 거,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아, 전혀 그럴 필요가 없네. 그 친구들도 나와 별 다르지 않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참고 견뎌내는 그런 친구들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다. 거기는 좀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고, 근데 다만 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시절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세대에 대해서 저 기성세대로서 조금 미안한 그런 감정도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죠.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동기부여가 잘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겠구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금 현재 그 학창 시절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제가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야, 뭐 노력하는 것도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솔직히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분들한테 한번 거꾸로 다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한 번 정도 해보고 하자. 저희 아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간혹 보면은 이 게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때 그 눈빛 강렬합니다. 그 게임을 할 때 그 나오는 열정, 그런 열정을 한번 다른 거에 내가 하기 싫은 것, 거기에 한번 쏟아보는 게 어떨까.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그만둬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생각은 틀렸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0 몇 년 살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공부더라고요. 이 내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저의 신체의 일부인데 여기에 입력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한번 입력된 게 또 왜 이렇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없어지는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어려움입니다. 간혹 쟤는 뭐 진짜 공부가 쉽나 봐. 쟤는 공부를 즐겨. 쟤는 공부가 취미인가 봐.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정말 극소수일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 제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누가 훔쳐가지 못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그런 어려움이다. 이러면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힘든 거다? 굉장히 어렵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힘들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나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힘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지금 상태를 유지하며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분들도 뭐 소위 저희가 MZ세대라고 하는데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도 뭐 이 정도, 안 해도 이 정도, 뭐 그러면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한 그런 약간의 무기력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굳이 그렇게 하겠다라면은 제가 거기 그런 분들한테 막 억지로 그래도 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있죠. 근데 저는 반문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게 본인의 진심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 적당하게 살고 뭐 나는 뭐 아무것도 그런 마음이 없어. 그게 본인의 정말 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나의 진심인지 그렇지 않다라면은 제가 아까 후회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다는 거 그게 늘 그 저 남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찝찝하고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여러분이 그게 본인의 진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특히 이 방송을 청취하는 그런 우리 학생이라면 적어도 아, 나는 그냥 내 남은 인생을 대충 그냥 되는 만큼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진심으로 가지고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사람이 미래지향적 뭔가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억지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거죠. 에이 그냥 뭐 이 정도만 하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 정도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 본인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에 임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도 감히 이렇게 좀 권유를 한다면 좀 더 목표를 갖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 삶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의 그런 선택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사실 그 이유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래 공부를 무작정 열심히 하라고 하기는 어렵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좋게 대답해야 되는 경우가 그러면 하고 싶은 걸 한번 열심히 해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대답은 너무 무책임한 거죠. 왜냐하면 그 책임을 질문한 그 학생 예를 들어서 그 학생에게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고민해서 그거 한번 해봐 라고 대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 시기에 뭔가를 배우도록 이 교육 체계란 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였으면은 이게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교육 시스템을 믿고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공부죠. 그럼 그 공부를 왜 해야 되겠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때로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럴 때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아니 나는 학생이고 지금 내 시기에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나의 일이고 그럼 그걸 한번 열심히 해보자. 왜 그걸 꼭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다 보면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지금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를 그 합리화의 길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다양성의 시대죠. 굳이 공부로 아니어도 여러 가지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저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춤을 잘 춰도, 노래를 잘해도, 운동을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 성공하기까지는 사실은 그냥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성이 그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로 작용한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꿈도 없고 목표도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학창 시절에는 좀 정보가 부족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걸 하면 잘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걸 선택함에 있어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란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웃기게 들리겠지만 그런 꿈이나 목표가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뭐 끼케야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얘기나 신문에 나오는 그런들 얘기만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보는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의 꿈이 찾아가는 겁니다. 자, 100km 밖에 있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최단거리로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 찾아가는 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실패와 그런 좌절을 거쳐서 그 최종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한꺼번에 최단거리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단계별 가야 되는 또 단계별 목표라는 것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창 시절에는 사실은 학업이 여러분에게 그 목표에 다가가는데 가장 현실적인 그런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